오랜만에 공부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하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지가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는 바빠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남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합니다. 사라온을 치는데 R을 누를 때 채공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지디긴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쳐보면 좋겠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수정했고. 빠르게 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내 족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손가락에 힘을 줘서 눌러도 변, 화, 와 이러면은 화에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면은 다음 글자를 던질 때 빠르게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화를 때렸을 때 좀 옅게 도착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족쇄거든요. 다음 글자로 손은 빠르게 출발할 수도 없고 인지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보통 보고치기를 하면 느리게 쳐요. 빠르게 안 치는데도 뭐 이 정도 타수가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뭐 별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예, 이거 뭐 평균 타수 2000타 나온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속기는 생소한 글자 조합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렇게 높은 손속도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지금 오늘 요거 공부 지금 잠깐 시작해 봤는데 왼손이 팔을 좀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내려놓고 텐션 잡고 잡을 때 주의사항들 아니까 잡을 때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손끝으로 중점으로 있는데 왼손은 손끝에 중점으로 없어서 마디들의 힘을 풀고 음. 듣고치기 좀, 요렇게 수정이 아직 안 됐는데, 듣고치기 하면서 수정을 한번 더 해보는 식으로 저는 보통 공부를 합니다. 요거 파일 한번 해볼까요? 일시적인 처방이어야 임금 인상이라는 처방을 제시하면 임금 증가가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증대되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돈이 돌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처방이어야 한다. 올라간 임금을 계속 지급하기는 힘들다. 정년 연장이 되어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겹쳐져 있다. 정년 연장은 친노동적인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대표적인 친노동 정책이다. 정년 연장의 경우도 그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년 연장에는 친노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친노동이 반자본이 돼서는 안 된다. 노동과 자본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 둘이 제대로 잘 결합돼야 부가가치가 증가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경제 내의 아킬레스건인 자영업 부문을 보면 이러한 정책 기조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은 우리 경제 내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들, 즉 자영업 부문을 덮쳤다. 자영업자는 겉으로는 인력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힘든 근로자에 가깝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면서 자기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챙기기 힘들다.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 등의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주로 종사하면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행한 정책들로 인해 노동 분야에서의 경직성은 대폭 증가했다. 정년 연장 정책은 노동 분야의 경직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니 미리 정년 연장을 통해 일하는 기간을 늘려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자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주로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다. 그런데 정년 연장이 되면 이러한 좋은 일자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많은 분야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에서 정년 연장 정책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정년 연장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대로 취업을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청년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장년 내지 노년층이 차지하면서 청년들이 가야 할 일자리를 내놓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좋은 일자리 숫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년 연장은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기득권 보호 정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 또한 보상체계 문제도 심각하다. 현행 급여 체계는 대부분 연공급 체계다. 나이가 들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화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인건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연공급 체계에서 성과급 체계로의 개편이 확실하고 비가역적으로 잘 전환이 돼야 한다. 만일 연공급 체계가 그대로 지속되면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들에게 간접적 퇴출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으므로 정년 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조직 문화의 변화도 중요한 이슈다. 우리 경제 내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연령이 높아진 근로자는 관리자가 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 나이와 별 상관없이 전문직으로서 계속 일하는 경우도 많다. 나이든 전문직 직원이 나이가 어린 관리직 간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다. 이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을 해도 관리직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아 조직 내에서 역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엉망이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채점을 해보고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야구도 너무 숙련도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속기라는 행위를 할 시간 자체는 좀 없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감안하고서라도 좀 더 잘 풀어가고 배분들을 잘 했어야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와, 심각하네. 94점이라는 건 뭐, 95, 아무리 잘 치려도 뭐, 94.9? 95라 쳐도 조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온 거예요, 글자가. 쳤는데, 안 나온 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글자의 독립성들이 되게 많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왼손 들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다 어느 정도 옅게 쳤어요. 옅게 쳤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옅게 쳐서 요거 눌렀는데 안 나온 거고. 높다, 이거 제 기억에는 가능성이 뭐 이상하게 오타가 나가지고 지우고 그냥 높다를 처음엔 단타로 쳤는데, 뭐 이상하게 나왔나? 지워가지고 높다라는 약을 썼는데 노부터가 나왔어. 노부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높다가 이건데요. 아하, 이게 부터가 활용약하다 보니까 앞에 종성이 없으니까 노부터가 나오네. 약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원래는 알았는데 이게 까먹은 거죠. 그럼 제대로 친 건데, 예, 망한 거죠. 근데 아까 높다 약어로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나왔지? 뭘 또 잘못 눌렀나요?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저출산이 맞는데 저출생으로 쳤구나. 예, 완전히 속도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망했고, 이거 인지할 시간을 내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 손부터 먼저 간 느낌이야, 전부 다 느낌이. 여기서 왜 그랬을까? 물론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볼까? 물론
물론 숙련된 고령 근로자 많은 분야에서는이죠. 네. 그래서 내 기억에 근로자 약어가 생각이 충분히 났는데 중요한 건 이것들을 여기서 한번 무너졌고 여기서 숙련된 이거를 안정적으로 쪼개지 못했지. 여기서 이미 음성이 밀리니까 그러면 물론 숙련변에서 이거 되게 차분하게 계산하고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숙련된 고령 이거를 굉장히 좀 위험하게 쳤지. 근로자 약어 생각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터져버린 것 같아. 네, 여기서 터졌어. 그래서 그냥 손 가는 대로 쳤던 것 같고 효율적 활용이 이것도 그냥 아예 기억을 못했어요. 네, 여기서 망해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건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망하는 구간은 나와요. 예, 나와.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이제 저는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다. 라서 이렇게 망했다라는 건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잘 반성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더 망했어도 다쳐야지라는 생각이거든요. 뒤에 가면 더 망했을걸? 심각하죠. 이 아예 손도 못 댔지. 예. 왜 이랬지? 어디야, 여기?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주로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다. 그런데 금융기관 등이다.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차분하게 하는 편이에요. 예. 금융기관 띄었구나. 위인가? 네, 띄었네. 노년층이 차지하면서 바로 찾은 것 같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대로 취업을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청년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평생을 여기죠?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정년 연장 여기서부터 쳐야겠네. 타임머신을 켤까? 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장년 내지 노년층이 차지 완전 조졌네. 예. 약어 생각한다고? 다시 가보죠. 연장 정책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정년 연장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대로 취업을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청년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자리를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장년 내지 노년층이 차지하면서 청년들이 가야 할 일자리를 내놓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좋은 일자리 숫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년 연장은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기득권 보호 정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 또한 보상체계 문제도 심각하다. 현행 급여 체계는 대부분 연공급 체계다. 나이가 들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화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인건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연공급 체계에서 성과급 체계로의 개편이 확실하고 비가역적으로 잘 전환이 돼야 한다. 만일 연공급 체계가 그대로 지속되면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들에게 간접적 퇴출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으므로 정년 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조직 문화의 변화도 중요한 이슈다. 우리 경제 내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연령이 높아진 근로자는 관리자가 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 나이와 별 상관없이 전문직으로서 계속 일하는 경우도 많다. 나이든 전문직 직원이 나이가 어린 관리직 간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다. 이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을 해도 관리직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아 조직 내에서 역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상
치면은 치죠. 여기서 문제 있는 거 지금 다 고쳐졌지. 사실 이게 고쳐진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약어 숙련도가 다 떨어져요. 근데 이거 이제 한번 쳐봤다고 배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니까 치는 건데 중요한 건 첫판 점수지. 초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지금 가벼워요. 손이 지금 무게감이 없는 상태야.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터진 건데 지금 조금 마지막에 쳐보니까 좋아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쳐요. 한 번 첫팔 치고 이거 다시 치진 않거든. 연습만 하고. 왜냐면은 방금 봤겠지만 그냥 다 쳐져요. 다른 거 가보죠. 타임머신을 켜볼까? 2번 가볼까? 2번. GDP가 5점 지금부터 이거 설정 좀 하자. 맞는 것 같은데? 가보죠. 1급 노리하세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할 경우 GDP가 5.37%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피해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청와대 정책실장은 굉장히 과장된 수치라면서 객관적인 외국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0.1% 미만,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조졌죠.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지우고 쳤는데 조졌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쳐볼까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여기서 우리 밀려보자. 농수산물 밀려서 다시 해보는 거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밀려볼까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서부터인가? 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지금 했고랑 했다가 왜 이렇게 헷갈려? 전문가들 했다. 유 의원은 보복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20년 전 이 기억이 엉망인 것 같은데. 답지 보기 귀찮으니까 이 부분 다시 쳐보죠.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수입 금지,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전문가들은 유 의원은 전문가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 금지 계속 못 치는데? 이 부분 내가 못 치는 것 같은데요. 으로 우리 3차, 4차 전문가들은 유 의원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20년 전 국제 IMF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해 금융 펀더멘털 상황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했다.
텍스 양부터 다르네. 그지?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인데 금융시장의 공격에 대해서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을 칠 때 각 글자마다 인지를 넣지 못했어.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속도가 지금 1급인데 그렇게 빠르진 않다 보니까 여유롭게 쳐서 문제가 나는데 사실 저는 여유롭게 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타가 나면은 지우고도 밀리고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야 뭐 실시간 속기를 뭐 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니까. 이 부분 농수산물 인지 넣을 수 있는지 보죠. 질문했다. 아닌 공격이 경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우리 농수 3차 4차 보복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공격까지 발톱 이동량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처음부터 한번 다시 쳐볼까요? 얼마 정도로 경제 보복에 지금부터 1급 가보죠. 논 준비하세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할 경우 GDP가 5.37%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피해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청와대 정책실장은 굉장히 과장된 수치라면서 객관적인 외국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0.1% 미만,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여기가 문제네. 제가 이걸 대충 쳐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가 문제예요. 완전히 대충 치고 있네.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보다 적응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20년 전 국제 IMF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해 금융 펀더멘털 상황이 달라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본 금융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외국에 하는 대외 익스포저가 16%로 세계 1위라며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 의원은 전쟁이 나면 6.25 참상에서 봤듯이 서민들이 죽어난다며 경제전쟁이라는 판단은 청와대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피해를 입는 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체보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 심리 위축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가 더 우려된다. 아베 정부가 노린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가 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 침략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제는 입장을 확고히 정해서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지소미아를 파기에 미국이 분명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느냐면서 우리 정부가 파기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포한 나라와 더 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일 간 체결한 조약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이것은 국가 간의 자존의 문제다. 물론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하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중심은 잡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도돌이 같은 얘기를 일본이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평등한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조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준비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받은 3억 달러는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협정 대상으로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지금 상태면 안 좋아요. 위기 상황이 나와서 지우고 자신감 있게 지우고 따라갈 때 지금 다 실패했잖아. 그죠? 왜 앞에 이제 금융위기 이거 뭐 펀더멘털 아니고 뭐 어떤 거 이제 앞에 연습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거 점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럼 이게 거의 뭐 99, 98이 나와야 정상인데 또 놓쳤죠. 조금 아쉬워. 공부 너무 안 했네. 98.79.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에서 등 뭐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른 거냐? 대통령이 뭔데? 이거지. 어떻게 눌러야 등이 나와? 이게 저는 등을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몰라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등을 뭐 이딴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가 덜 눌려서 이게 안 나왔는지를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뭘 누른 거예요? 찾아서 등록은 아니었어. 안 나오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 누른 걸까? 다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다음에 또 이런 오타가 나오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넘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덜 눌렸는지 이거는 알아야 내가 다음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못 찾았는데 대통령이 저는 이제 이거 세 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등을이 나온 게 여기 여러분들 자리로 여러분들 여기가 니은이에요. 종성 니은이 안 눌렸다. 그럼 내가 평소에 대통령 누를 때 중지를 몇 개 누르는구나. 중지 손끝이 못 버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대통령 칠 때 4개를 누를 때 손끝의 감각이 분명히 중지가 옅었을 거야.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인데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진짜 이게 만약에 한글 속기 시험이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대통령 오타나는 거 그냥 무시하고 나는 밀 수 있어요. 밀면 되지. 그러면은 뭐 요거 99 나오지 않을까? 얼마 나올까? 요거 한번 보자고. 산하 단한 이건 탈자구나. 아 귀찮아요, 그죠? 작고 또 넣고 귀찮아요. 넘기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는 진짜 공부만 한다라는 스탠스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제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 이제 낭독팔 치고 그죠? 뭐 보고치기 치고 낭독팔 다시 쳐보고 그러다가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치는 공부하시는 스탠스가 점수에 열매 있잖아요, 그죠? 봐요. 한 번도 쳐도 98이야. 그럼 뭔 얘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98도 높은 점수는 아니야. 아니야. 조 원장님이랑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점심 빨리 먹고 30분 남은 시간에 원장님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원장님 맨날 99 막 이랬어. 저 막 97, 96. 아, 그때는 진짜 안 되더라고. 그때는 진짜 안 되더라고. 그때는 좀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원인을 잘 알지만 그때는 뭐 도대체 내가 왜 갑자기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슬럼프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좀 한건 해볼까? 이걸로 하지 말고 타임머신을 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글 속기 시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뭐 검수 시간인가? 뭐 10분 더 주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학생들한테 10분 검수 시간 줄 거면 솔직히 검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검수하잖아요. 그죠? 느낌표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그럼 음성 다시 듣게 해주던가 10분 동안. 그럼 뭐 많이 합격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속기 업무를 실무를 어느 정도 이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별하는 시험이라고도 보거든요. 자격이니까, 자격 시험이니까. 그러면은 진짜 낼 거면 뭐 아예 뭐 한 98% 하고 10분 검수 시간 주고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누가 검수할 때 음성 안 듣고 기억해서만 10분 동안 검수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탁상 행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또 이용하면은 합격도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냥 단지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아무런 기준도 없다는 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괜히 학생들 헷갈릴 것 같은데. 물론 전략을 한번 잘 짜보세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주 저희가 이제 넣거든요. 이건 넣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여름 때마다 나오는 이제 진드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중혈이라 쳐라 그리고 넘어가라.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도 이 기준이 언제 바뀔지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는 거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쳐볼까요? 계속 놀고 싶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죠? 갈게요. 지금부터 1급 논설체를 낭독.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의 발표 내용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양측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북한 협상단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히 조져버렸죠. 그냥 계속 칠게요, 이거는. 완전하고 대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안전 보장을 협상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사는 지난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 비로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민생 민수 관련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최대 약점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대북 제재를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여 안전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회담 결렬을 선언한 이유인 것이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협상 시작 전부터 새로운 계산법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이번 실무 협상이 과거 북미 대화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과 다양한 단계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했던 새로운 계산법은 경제적 분야에 대해 단계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첫째, 미국이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미국 매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한다면 석탄과 석유 수출을 36개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제재 완화를 비핵화 초기 단계인 동결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 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월 21일 백악관에서 어느 시점에 북한에게 중요한 재건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얻은 교훈대로 대북 제재의 해제를 안전보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은 북한의 실질적인 선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회담 결렬을 선언했던 북한에게 한 번의 회담으로 오랜 적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협상 결렬 직후 2주 후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후속 회담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협상은 마무리되었다. 향후 협상 재개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 이번 실무 협상의 결렬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이 교환 조건에 대해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관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선 비핵화 조치가 중요했던 반면 북한은 미국의 선 대북 제재 완화가 더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속대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선제적 보상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가 서로 맞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협상 전략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는 관점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에 쫓겨 좀 더 유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은 국내 정치의 변수로 인해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대북 제재를 북한의 최대 약점으로 인식하고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고 인식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북한이 경제난으로 실무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것으로 보는 이상. 이번에 진짜 이 파일로 공부할 거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좋다. 이 낭독 파일은 예전에 이제 받았던 건데, 이 회사에서 이제 그때는 이 시험 준비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거 지원도 좀 해줬었거든요. 예, 그때 가지고 있던 파일이라서 예전에 이거 좀 쳐봤던 것 같은데 한 6, 7년 전? 6, 7년 전이 뭐예요? 한 8, 9년 전이겠죠? 예, 8, 9년? 예. 내가 27살 때 친 건데 지금 제 나이가 예. 그 정도? 예. 한 8년 정도? 된 파일이네요.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와, 저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중간에 제가 멈췄는데, 뭐 어쨌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근데 한글 속기 기준으로 보면 잘 나온 거고, 완전히 조진 거지. 왜냐면은 물론 해결한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어디서 위기 또 왔었냐면 ICBM에서 당황했어요. 예. ICBM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예, 당황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기를 칠 일이 없으니까 좀 생소한 문장들이 생소한 글자의 조합들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생소하진 않지. 그래도 이제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양이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좀 단타들의 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생소한 조합들이 나오니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여기서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예. 밀렸었는데 따라갔죠. 그죠? 밀렸는데 따라가는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밀렸는데 어떻게 따라가세요? 이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자막방송 이제 연수생 때 이제 잘 치는 연수생들은 생방송 미리 이제 치게 해요. 이제 그러면 6시까지 나가가지고 6시 반인가 이제 초입돼가지고 이제 치는데, 그럼 이제 3기 선배님이랑 쳤었는데, 한 아나운서 방송에서 패널들이 한 4, 5명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걸 동시에 내뱉고 있는데, 그 선배가 그걸 혼자서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밀렸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서까지 다 맞춰서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난리가 났어. 이거를 다 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모든 방송은 채점을 해요. 구간들마다 정해가지고. 이 구간을 제가 채점을 그때 해봤던 것 같은데 순서까지 다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다음에 이제 칠 때 먼저 이제 가가지고 선배님 밀렸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도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잘 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있는 자막방송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런 잘 치는 스킬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했거든요. 자막방송에 오면은 엄청 많이 배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가지고 저도 이제 밀렸는데 따라가지. 중요한 건 따라가는데 내가 이제 이 약어들을 기억을 잘 못하고 이제 인지도 독립적으로 못하니까 이제 계속 망하는 건데, 계속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냐? 인지의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냐면 이런 거 해볼까? 예를 들어서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해. 듣고 치기를 할 때. 시설까지 공개한 눈앞에 당장 뭐야 당장 뭐야 당장 뭐야 이런 식으로 치고 있잖아요. 당장 한 글자 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음성을 따라가잖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이런 걸 칠 수 없어요. 네, 이런 걸 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런 거는 못 쳐도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잖아. 제가 봐봐요. 모든 글자들은 인지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들어가요. 중이라는 글자 인지하는데 뭐 1초다. 그럼 모든 중이라는 글자를 인지하는데 1초가 들어가나?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동중하초. 동중하초 맞아요? 뭐 몰라. 동중하초 맞나? 뭐 들어봤죠? 예, 네, 뭐 갑자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동중하초인가요? 동중하초? 동중하초. 동충하초구나. 그죠? 동충하초. 이게 뭐예요? 뭐 버섯류네. 어쨌든 봐봐. 만약에 동충인데 이 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중하초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고 쳐. 그럼 이거 칠 때 이 중인지할 때 1초 걸릴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자. 0.1초 들어가요. 중이라는 글자를 인지하는데 그러면 모든 중이라는 글자를 인지하는데 0.1초가 들어가. 아니야. 동중하초 칠 때는 이 생소한 조합이라서 중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만 치면 이게 무너지지. 무너지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 했냐. 이제 기억났다. 그럼 이런 중이라는 글자에서는 시간을 좀 줘야 돼. 그 전 글자에 시간을 줘서 일단은 내가 머리가 알아야 손이 갈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알기 전에 손이 먼저 가니까 계속 멈칫거리지. 그러면 뭐야? 동중을 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즉 음성이 어느 정도 밀린다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 인정을 해야 돼. 사람 말을 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결국 뭐야? 해결점은 뭐야?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방안이죠. 방안 무엇인가? 최선의 방안은 뭘까? 밀린 음성들을 침에 있어서 지금 떠들고 계속 사람이 말을 멈추지 않잖아. 내가 지금 동중하초 치는데 밀렸다고 이 사람이 말을 천천히 해주는 게 아니잖아. 밀린 음성을 해결하는 와중에도 지금 계속 뱉고 있는 워딩, 음성을 무리 없이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지. 최선의 방안이야. 이게. 그러니까 속기라는 건 결국 한글 속기 시험에만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사람 말을 쳐야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사람 말의 특성을 봐야 돼. 이게 사람 말의 특성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 밀린 음성을 해결해 가는 도중에도 지금 계속 뱉고 있는 워딩 음성들을 계속 무리 없이 듣고 있고 계산하고 있어야 돼. 이해되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사람 말을 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걸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얘기했잖아. 나 한글 속기침 이렇게는 안 칠 거야. 근데 여기는 똑같이 탈자 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공부를 다시 해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게 원리이자
뭐 가장 본질이지. 근본이지.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친다는 행위에 대한 본질과 원리와 근본을 무시한 채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직면을 하게 돼. 왜? 여러분들이 내가 여지껏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죠? 직면을 하게 돼.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속기를 욕을 하겠어요. 예. 아니, 하라는 대로 공부했는데 실제로 실무 가보니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죠. 예. 본질과 원리와 근본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후폭풍을 지금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제 속기에 교육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 학원 홍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학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어. 근데 나올 기미가 없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깨어있는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긴 다루진 않고 공부만 해볼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두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쳐보면서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가보자고. 가봅시디. 처음 부분부터 문제였으니까. 협상에서 가장 총의 회담이 이건 안 볼게요.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의 다시.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의 아까도 이랬어. 국무부와 이렇게 치다가 오타가 났단 말이야. 그럼 어때? 제가 국무부를 이거를 어절 단위로 인지하고 있다는 문제지. 예, 아주 문제야 이거. 자,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의 발표 내용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양측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북한 협상단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안전 보장을 협상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사는 지난 6.12 싱가포르 전해진다. 제가 왜 멈췄냐면 이제 김 대사는 이거 못 칠 것 같아서 이 이후로 못 칠 것 같아. 이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숙련도가 다 떨어지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대부분의 지금 공부하고 계신 1급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문제 없을걸?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약어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미리 계산을 다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밀렸다가 따라갔잖아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야. 지금 밀릴 게 없는 구간이잖아. 지금 봤을 때 뭐 그렇게 완전히 생소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 갈매기 때 막 이런 생소한 글자 정도로 나온 게 아닌데도 밀렸다는 건 계산이 느리다는 거고. 예. 뭐 숙련도가 문제지. 이거는 뭐 차분히 하나씩 공부해 봐야겠는데 제가 또 그런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안 좋은 습성이 있냐면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약어라든지 단타의 숙련도가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했으니까 올리면 되잖아. 난 이걸 잘 안 해. 왜 안 하냐면 이제 되게 고집이지. 여기서 숙련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그리고 글자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럼 어떻게 분배했으면, 글자들에 대한 조합 시간들을 분배했으면 이걸 숙련도가 낮은 가운데도 완벽하게 쳐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숙련도는 제일 나중에. 그리고 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악양 쳤는데요. 내가 국무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회담 이후 국무부면 문제없이 쳤을 거야. 근데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 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 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인지를 대충 해버리는 것 같아. 아주 바람직한 구간을 찾았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치고 나는 분명히 김대삼부터 완전히 조졌을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이제 행복하지? 드디어 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이제 뭐 잘 찾았던 구간들은 사실 큰 공부가 됐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할 수 있겠군요. 너무 좋네요. 정리해 계속 볼 수 있다. 가보죠.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 회담 이후.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의 발표 내용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양측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북한 협상단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안전 보장을 협상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사는 지난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 비로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민생 민수 관련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최대 약점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대북 제재를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여 안전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이며 이것이 일단 이 부분이 이 정도면은 뭐 다 쳤지. 위기상 다 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조질 뻔했어요. 북한 김 대사는 지난 6.12 싱가포르 여기서 이제 조질 뻔했는데 이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지금. 내가 중간에 빠뜨린 건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기서부터는 뭐 문제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지하고 저는 이제 그래요. 이게 우리 활용강에서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인지들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이제 글자를 읽는 방식부터 아예 싹 다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들이 좀 많은데 그게 다 되면 이제 미리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거든. 그러면은 이제 좀 헷갈리는 조사들 같은 건 그거 중점으로 미리미리 기억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거지. 뭐 여러 가지로 대입을 많이 했는데요. 조 원장님이랑.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1, 5, 7 바바바바바박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외우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이제 규칙을 찾는 또는 내가 만들어서 기억하는 그런 능력들이 제가 아까 말한 이제 요 인지 미리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딴 식으로 치고 있죠. 그래도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아요. 뭐냐면, 참, 속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속기 공부하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나는 제일 뭐가 힘들었냐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건데, 내 실력이 유지될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어제는, 잘 쳐졌어. 근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어제 잘 쳐졌던 음성을 오늘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실력이 어디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숙기 8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8년 넘게? 8년이 뭐야? 8년 정도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부를 지금 거의 한 3, 4년 만에 하는데 이 정도로 칠 수 있다는 건 뭐 나이스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숙련도가 완전 바닥이어서 밀리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예, 이거는 뭐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게 없으니까 더 힘들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행복해요. 예. 이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필요하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는 아니까. 내 실력이 도망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강생들은 그럼 그런 생각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요소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내 속기에 접목되고 이용해야 하는가를 배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저도 이제 아까 초반에 뭐 별과 손 모양을 다 했죠. 예, 그런 것들을 한 게 내 문제를 찾고 교정을 하고 대입하는 건데 그걸 또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내가 어떤 문제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은 또 예전에 우리 학원에 오기 전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왜 안 될까?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떨어지지? 막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 똑같이 미신을 좀 믿게 된다. 내일은 괜찮겠지. 막 이런 식으로 미신을 좀 믿게 될 수 있어. 그게 참 나는 괴롭더라고. 참 8년 동안.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이제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어디 펜션을 놀러 가건 이제 어디를 가건 항상 이제 백팩을 메고 다녔어요. 전 그때 이제 카스 키보드였으니까 카스 키보드랑 이제 이 노트북 같은 거 이제 맨날 들고 다녔어요. 잠깐 틈나면 바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왜냐면 내 실력이 어디 도망갈까 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 초반에 자격증 공부한 한 4년 동안은 제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는 동안 이 4년 동안은 키보드를 우리가 자면 안 치잖아요. 그럼 하루 8시간 잔다 치고 이제 6시간 자고 잠을 점점 줄였는데 하루에 이제 6시간 잔다 치고 이제 속기를 안 치고 좀 쉬고 있는 시간이 7시간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눈만 뜨면 계속 키보드 만졌다는 거지. 계속 치고. 그 정도로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을까. 손톱 빠져가면서 공부하고 이제 시험은 떨어지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는 아는데 저를 얼마나 바보로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4년 동안 이제 2급도 못 따고 앉아 있으니 진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저를 이제 한심하게 보셨죠. 근데 또 뭐라 할 수는 없는 게 또 이 아들이 안 쉬고 계속 하니까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니까 참 그런 얘기들이 좀 일들이 생각이 좀 나네요. 오늘 공부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녹화를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 더 하고 만약에 이제 요게 또 내일도 요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공부는 하되 영상을 또 찍을 제가 생각이 있으면 다음에는 제가 또 이 인지에 대해서 밀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이 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었습니다.